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히 준비한 애거든요.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확률이 크다고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전교 1등짜리가. 그런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니까 2등짜리 겁먹어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내고 교과전형을 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동원입니다. 진동서입니다. 각각 그 전형 요소별로 예. 잠깐 그렇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형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전형 얘기해 볼까요? 앞으로 2028 대비해서 종합전형의 비중은 지금과 달라질까요? 지금 당장 2028은 안 변할 것 같고요. 예. 좀 더 지나 보면 대입에서 좀 더 자율성을 주면 대학은 종합전형 늘리고 싶어 합니다. 단일권 대학은 종합전형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들이 대부분 확보가 돼 있으니까, 또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이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쭉 평가를 하셔가지고서 그분들 역량이 대단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늘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종합전형을 뽑은 아이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고 하니까. 네, 예. 상위권 대학은 예, 예. 그 종합전형으로 40%를 선발하는데 그 2025 의대 전형 발표한 거 보니까 4,610명 뽑는데 그중에 종합전형은 28.9%, 30%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의대는 네. 교과가 더 많고 종합이 적고 네. 오히려 수능보다도 적다. 근데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의대 숫자를 1,600명 정도로 이제 확 늘렸는데, 지방대 의대를 중심으로 늘리다가 보니까 그쪽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 비중이 큰 대학들이었거든요.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 전형은 별로 늘질 않고, 작년 비율도 875명으로다가 28%고 올해도 28%나 마찬가지예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대로 늘었어요. 아직까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왔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1등이라고 지원을 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충분히 준비한 애거든요. 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할 확률이 크다고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전교 1등짜리가. 그런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내니까 2등짜리 겁먹어가지고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못 내고 교과 전형을 내는 거예요. 창체는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지금도 창체는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든 자율 활동이든 아니면 봉사 활동이든 전공과 관계 있는 것도 좋고,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비인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좋다고 보고. 교과와 창체의 비중을 생각하셔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서 할 만큼은 해라. 봉사활동 영역이 없어지는데요. 그 봉사활동이 자율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서 봉사 기록이 전혀 없으면 얘는 봉사도 하나도 안 한 학생인가 하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창체 활동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 문제만 풀지 않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 교실 수업에 열심히 참가하게 하려면 그 개념과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안다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 탐구 활동이죠. 깊이 있는 학습도 탐구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도 탐구입니다. 탐구 활동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종합전형에도 수능과 면접이 따라붙죠. 수능 성적이 대학 입시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수능 공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수능 체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수능 공부 안 된다 하더라도 학교 공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공 자율선택제 있잖아요. 종합전형에 전공 자율선택제가 되면 진로와 관련 없으니까 아주 쉬운 과목만 골라서 공부해도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거는 첫째는 진로 고민 안 해도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게 되면은
그 학생의 진로 역량이라든지 학업 역량을 굉장히 정밀하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무전공이다, 전공선택제다라고 해도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대학을 확실하게 합격하는 데는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무전공으로 전 교생을 전체를 다 뽑지는 않고 어느 비율만큼 뽑을 텐데요. 그런데 과별로 뽑는 국문과를 갈까요? 아니면 대계열로 전교에서 뽑는 무전공으로 갈까요? 국문과라면 당연히 대계열로 가는 것보다는 과별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진로 방향에 따라서 학과로 갈지 무전공으로 갈지를 정해야 될 거고, 요즘 컴공 인기 엄청 높잖아요. 근데 컴공을 가려고 하는데 컴공 가는 데는 점수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대계열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컴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될 거라서 낮은 과보다는 성적이 높을 거고 높은 과보다는 낮을 거고,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지만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정시 얘기해 볼까요? 이제 바뀌는 수능은 현재 수능보다 쉬워질까요?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추가 과목이 제외됐다. 쉬워진다고 해가지고도 공부를 좀 적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이게 아니거든요. 1등서부터 꼴찌까지 석차를 내가지고서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한계를 갖다 얼마나 극복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진다 어려워진다는 수험생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딱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된다.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두 번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반복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정시에서 수능 이외의 전형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논술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면 면접은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 짧은 시간 내에 면접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학 계열이거나 아니면 몇몇 계열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교과 평가는 서울대만 하고 있는데 정시에 앞으로 대학은 늘어날 것 같죠? 그건 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세대도 이제 내년부터 2026년부터 교과평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사회과학 탐구와 수학에서 미적 투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회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을 잘 들어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는지 그런 정도를 교과 평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발표하는 걸 두고 봐야 알겠죠. 정시 입시 경향이 2027학년도까지와 많이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율 정도가 달라지지 뭐 다른 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정시는 현재와 같이 운영이 되게 거라고 보면 되겠죠? 수시에서 이제 못 뽑은 학생들을 마지막에 뽑는 게 이제 정시라고 보고, 특히 이제 재수생들 중에서 전년도 입시에서 이제 실패한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한테 한번 기회를 더 주자라고 해가지고서 예전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80%를 뽑고 정시에서 20% 정도를 뽑은 적이 있어요. 20% 채 안 되게. 그때 진이사님도 서울대 입학사정관 하실 때인데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재수생들이 한 20% 정도 되니까 그들에게 여지를 좀 줘야만이 재수생들한테도 희망을 가질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전반적인 질문 얘기해볼까요? 전과목 1등급이 16,000에서 2만 명이 된다는데 그 말은 맞을까요? 지금 연구한 결과가 거의 그 정도 된다더라고요. 300명 있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다시 한번 내봤대요. 1.5등급 안에 드는 애들이 전부 1등급 맞더래요. 그래서 한 학교당 한 4, 5명씩 나오게 되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하여튼 15,000명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서울대가 지역균형을 교과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적 관리를 하니까 올 1등급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을 것이다. 관리를 하니까. 또 하나의 방향은 학생들이 소수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뭐 5명이라도 등급 산출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죠. 근데 5명 등급 산출하면 10% 안에 드는 애가 한 명에 반올림에도 그래서 실제로 등급을 퍼펙트하게 맞는 학생들은 이수하는 과목이 쉬운 과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합전형이거나 아니면 교과전형의 교과평가 이런 데서 불리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내신이 나빠지는 학생들이 생길 것이므로 훨씬 예상보다는 줄 거다. 특목자사고의 경우에 1등급 수가 훨씬 더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16,000만 명이란 말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좀 더 두고 보자. 그리고 1학년 때요. 혹시 1등급 안 맞았을 때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려운 소수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반드시 유리하죠. 예, 일단은 들어둬야 합니다. 공동교육 과정에서 과학고 과목 등을 수강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학교 성적이 좋은 상태에서 듣는다면은 너 학교 과목은 뭐 전부 1등급이니까 더 깊게 공부하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 성적이 나쁜 상태에서 이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각각 전형 유형별로 살펴봤고요. 나한테 맞는 얘기,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내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